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시점에선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순서를 무조건 맞출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자, 1단계는 역시나 찍기입니다. 물론 저는 찍기와 공부 방법을 같이 알려주지만 여러분은 찍기를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홀수와 짝수의 정답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3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홀짝의 정답이 같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두 번째 패턴은 1번은 절평 이후로 한 번도 수능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B나 C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포커스가 조금 더 잘 잡힐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은 작년 수능 한 번 빼고는 정답이 다 갈렸어요. 이것도 사실 작년 수능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절 믿고 답을 바꿔서 엇갈리게 배치해라,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만약에 찍을 거면 엇갈리게 찍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음 년 수능에서도 정답이 똑같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가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타트 멱살 잡기. 그러니까 제가 좀 센 표현을 쓴 이유는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한 겁니다. 무조건 주어진 문장 읽고 B나 C의 첫 문장들을 읽고 멱살 잡듯이 딱 스타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잡은 다음에 B로 시작했으면 C나 A로 이어지겠죠. C로 시작했으면 A나 B로 이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타트 멱살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각 문단의 끝과 처음을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저는 꼬꼬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작년과 재작년 수능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36번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일 만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그 받아들일 만한 결과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C에서 The nature of the outcome, 그 결과의 특성이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주어진 문장의 스타트 멱살을 잡고 C랑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선 계속 꼬꼬무 하셔야 돼요. 자, C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The purpose of negotiation, 그 협상의 목적은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어떤 걸 파악하는 과정인데 어떤 영역을 파악하는 거냐면 서로의 공통 관심사와 그 다음 갈등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꼬꼬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 그 다음에 내용이나 소재의 통일성, 그 다음 또는 형태가 비슷하게 이어지는가, 또는 글의 구조. 글의 구조는 뭐가 있어요? 주제에서 예시로, 그 다음 또 뭐 있죠? 문제에서 해결로, 그 다음 또 뭐 있죠? 같은 말, 재진술. 이런 식의 글의 구조까지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CA 같은 경우는 지금 공통의 관심사와 갈등의 영역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갈 때는 각각 설명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in this sense, 그 문장부터 보시면 common interest라고 해서 첫 번째, 방금 말했던 거에 공통 관심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부연 설명으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글의 구조를 활용하시면 C 다음에 A가 붙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A에는 차이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나랑 이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갈등의 영역도 존재한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의 네 번째 줄에 highly antagonistic이라 그래서 매우 적대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에 나온 적대적인이란 말을 B의 첫 번째 줄에 this로 잡습니다. 이 this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이 나와요. 순서와 삽입에서. 그럼 이러한이라고 했으면 이게 만약에 A랑 연결이 된다면 이 B에 있는 어떤 협상의 방식도 적대적이고 남을 이기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번째 줄에 협상은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이 기능은 o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을 이기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예시만 봐도 diverting attention이 약간 주의를 돌리는 식으로 방해를 하고 내가 이득을 얻어내는 그런 적대적인 어떤 협상의 방식이 나온 겁니다. 정답은 C, A, B가 되겠죠. 작년 수능 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스타트 멱살을 잡아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시면 규범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사람이 acts in a particular manner, 특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한대요. in a particular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이 나와야겠죠. 자, B는 벗이기 때문에 벌써 꺾긴 좀 그렇고 C로 갑니다. C에 then이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then은 연속 동작일 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행동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C의 others may conform to this behavior. 이것도 단서가 되겠죠? 아까 지시사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행동은 주어진 문장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했던 특정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C가 이걸 잡고, 자, C의 마지막엔 또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ought to behave, 행동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녀가 행동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규범의 창시자가 행동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C의 세 번째 줄에 있는 others와 A의 첫 번째 줄에 있는 them, 뭔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했죠. 지시사와 대명사는 무조건 나온다고. A의 첫 번째 줄에 있는 them은 C의 others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C와 A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이야기들은 규범을 따른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B에 but이 나왔으면 but부터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B를 읽어보시면 역시나 some others will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그들에게 규정된 행동이 필요가 없다고요. 즉 누군가 내 행동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B부터는 규범에 따르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 A, B예요. 그 다음 재작년 수능이겠죠? 2023학년도 수능의 36번을 보시면 주어진 문장에 생소한 개념이 나왔어요. Adaptive Plasticity. 적응 가소성이란 뜻인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누음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특수한 용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특수한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확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C가 아니에요. C로 잘못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C의 so는요, 용어 설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C의 s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제껴주시고요, B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B의 if나 혹시 when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것 또한 부연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글의 구조상 주제 다음에 우리 부연 설명 나온다 그랬죠? B가 이어지는 걸로 스타트를 잡습니다. 그럼 스타트 멱살 잡았으면 여기 내용을 보면 Adaptive Plasticity의 예시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그 예시의 내용이 A의 that으로 잡힙니다. 제가 지시사와 대명사는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죠. A에 나온 그것은 영리한 트릭이다 그래서 B의 이 물벼룩이 포식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을 진화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하는 이 상황이 A의 that이 됩니다. 그게 영리한 어떤 트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결론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적응 가소성이야 라고 정리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C로 처음 시작만 안 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C로 잘못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다음 2023학년도 37번 주어진 문장에 또 생소 개념이 나왔어요. 이거는 대박이죠. 왜? 한 년도에 지금 같은 스타일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생소 개념은 뭐다? 부연 설명 나오고 그 다음 확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Contingency pricing은 저도 몰라요. 저도 법적인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역시나 C에서 Contingency pricing이 뭐냐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C의 마지막과 그 다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겠죠. C의 다음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러한 접근에서 lawyer, 그 변호사들은 페이를 받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The case is settled. 문맥상 케이스는 소송이 되겠죠. 소송이 해결되고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콤마 when, 그리고 그때가 언제요? 승소했을 때입니다. 승소했을 때 그들은 페이를 받아요. 결론은 C의 마지막은 뭐다? 승소하기 전까지는 안 받고 승소하면 받은 보상의 일부를 퍼센티지로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대로 A에 나와요. 그러므로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그 고객, 의뢰인이겠죠? 의뢰인에게 favor는 문맥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승소겠죠. 이거 아까 C에서 뭐라고 나왔죠? The case is settled.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 승소한 결과만이 보상이 된다. 즉 승소한 것에 퍼센트를 받는다는 얘기 아까 C의 마지막에 했었죠. C하고 A는 이렇게 내용적인 통일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A의 마지막을 보세요. Their biggest fear, 그들의 가장 큰 공포라 그래서 의뢰인들의 공포가 나오고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점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오는 게 맞겠죠. 이것도 글의 구조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B의 초반부 보시면 by using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clients are insured. 그 의뢰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요. 즉, 해결이 된 거죠. 그럼 문제점 다음에 해결책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 읽고 스타트를 B나 C로 가면서 스타트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끝과 처음을 계속 연결하셔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다? 연대지관, 그 다음에 내용이나 소재의 통일성 또는 형태의 통일성, 형태가 맞아야 돼. 또 가끔 비슷한 구조로 문장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글의 구조 뭐가 있다?
주제 예시, 문제 해결, 그 다음 뭐다? 재진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서들이다. 지금 나온 단서들이 7년 동안 순서 문제 풀고 나온 모든 단서를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단서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서 순서 문제 반드시 다 맞길 기도하겠습니다.